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왕이나 위대한 전쟁,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 뒤편에는요, 늘 세상을 움직여온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화학입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손, 화학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왔는지 그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걸 좀 보세요. 인류 문명이 낳은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 바로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이걸 지을 때 폭약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무슨 현대적인 기계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이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잘라냈을까요? 그 비밀 뒤에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화학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삼투압이라는 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 같은 액체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압력이에요.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 뿌리면 물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것도 바로 삼투 현상이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이 자연의 힘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했던 겁니다. 방법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먼저 단단한 바위에 일렬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싹 말린 나무 쐐기를 꽉 끼워 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른 나무가 물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면서 엄청난 힘으로 부풀어 오르겠죠? 바로 그 삼투압이 거대한 돌을 정확하게 쩍 하고 갈라놓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지혜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고대의 건축 기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을 바꾼 분자들, 산업혁명을 이끈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전쟁의 참상과 기적까지 화학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 뒤에서 활약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아주 특별한 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시간을 정복할 수 있게 됐죠. 여기 두 가지 혁신적인 발명품이 있습니다. 왼쪽은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켰고 오른쪽은 시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줬죠. 바로 아스피린과 통조림입니다. 이 통조림의 시작이 사실 전쟁 때문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폴레옹 군대가 계속 원정을 다녔는데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굶주림이었어요. 그때 요리사였던 니콜라 아페르가 음식을 병에 담아 밀봉하는 병조림을 발명했고요. 이후에 영국의 피터 듀란드가 잘 깨지지도 않는 튼튼한 양철 용기를 개발하면서 인류는 드디어 음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스피린의 탄생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사실 버드나무 껍질이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문제는 그 성분인 살리실산이 위를 엄청나게 자극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1899년 바이얼사의 연구원 펠릭스 호프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분자 구조를 살짝 비틀어서 부작용은 줄이고 진통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는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어낸 거죠. 인류 최초의 블록버스터 신약, 아스피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스피린이 얼마나 대단한 약이냐면요. 심지어 인류와 함께 달에 간 최초의 약이기도 했습니다.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멀미에 대비해서 챙겨갔다고 하네요. 정말 상징적이죠? 자, 이제 20세기 산업의 심장을 뛰게 만든 에너지 혁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류의 주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이죠. 석유의 시대가 열렸다는 건 그냥 연료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학 기술이 우리 삶의 물질 자체를 바꿔놓았거든요. 1907년에 리오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이 최초의 완전 합성 플라스틱, 베이클라이트를 발명하면서부터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대량 소비 시대의 막이 오른 겁니다. 19세기 후반 로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석유 상업을 장악하면서 석탄의 시대는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바로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휘발유가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당시 기술로는 원유에서 휘발유를 고작 20%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이 위기를 해결한 게 바로 열분해법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화학자 윌리엄 버튼이 개발했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쓸모가 적었던 등유나 경유처럼 분자 덩어리가 큰 기름에 아주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분자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휘발유 분자로 변하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휘발유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었고 우리가 지금처럼 자동차를 마음껏 타는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학의 발전이
늘 인류에게 좋은 영향만 준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화학기술이 어떻게 인류에게 끔찍한 비극을 안겨줬는지 그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리츠 하버라는 한 과학자의 삶을 보면 이 화학의 두 얼굴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공기 중의 질소로 암모니아를 만드는 법을 개발해서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어요. 덕분에 수십억 명을 굶주림에서 구해내고 노벨상까지 받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 최초의 화학 무기, 바로 독가스를 만들어 전쟁터에 풀어놓은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끔찍한 현실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1915년 벨기에 이프르 전투에서 하버는 자신이 개발한 염소가스 공격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녹색의 가스가 바람을 타고 참호 속으로 스며들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날 이후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 비극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똑똑한 화학자였던 그의 아내 클라라 임머바르는 남편의 연구를 과학을 더럽히는 야만적인 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했죠. 하지만 하버는 듣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남편의 승전 파티가 열리던 날 밤 그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학 발전의 윤리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는 인류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또 반대로 구원할 수도 있었던 화학의 양면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발견을 만나보겠습니다. 2차 대전 직전 독일의 화학자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와 부딪히면 쪼개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죠. 이 발견의 진짜 의미, 즉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제곱에 따라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 핵분열이라는 걸 알아챈 사람은 바로 동료 물리학자 리제 마이트너였습니다. 이 발견이 바로 원자폭탄 개발, 맨해튼 계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맨해튼 계획은 두 가지 종류의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연에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우라늄 235를 농축해서 만든 우라늄 폭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원자로에서 아예 플루토늄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기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폭탄이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학적, 공학적 도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파괴의 분자가 개발되는 동안 정반대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위대한 구원의 분자가 탄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걸 발견한 뒤로 한동안 잊혀져 있었죠. 그러다 2차 대전이 터지자 플로우리와 체인이라는 과학자들이 부상병들을 살리기 위해 이 연구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돌파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어이없게도 한 연구소 직원이 시장에서 사온 곰팡이 핀 멜론이었어요. 여기서 기존보다 70배나 더 많은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는 균주를 찾아냈고 드디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어떠셨나요?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돌부터 원자 폭탄, 그리고 기적의 항생제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입는 옷, 아플 때 먹는 약,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온 보이지 않는 손, 바로 화학이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력한 화학의 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